그러면은요, 이번에 맹도 소송과 이주 관리 번제 예방 용역 계약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합원 인원이 몇 명이죠? 770명. 770명. 그런데 제가 왜 그 인원을 여쭤봤냐면, 제가 이런 류의 설명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해드려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은,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가짜는 가짜일 뿐인데, 가짜라기보다도 불필요한 것들, 네. 부풀려진 것들은 부풀려진 대로 다 문제지만, 지나치게 많이 부풀려진 거는 특히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주관리가 18억 7,500,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한 20억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범죄예방이 14억 4,200이면 이것도 1억 4천 플러스 하면 한 16억 가까운 돈이란 말입니다. 16억 예, 가까운 돈인데, 제가 봤던 700명이면 이주관리에 세대당 얼마 들어갈까요? 200만 원을 잡아도 더 되죠. 범죄예방도 세대당 2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잡았어요. 그리고 명도 소송으로 점유자 세대당 90만 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점유자라는 것이 세입자도 있고 조합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조합원이 한 명만 된다고 생각해도 90만 원에 99만 원 부가세 포함하면, 그러면 조합원 한 명에 세입자 한 명만 잡아도 200만 원 넘겠죠. 일적이당 조합원당. 그러면 조합원 한 명당 600명씩 하면 아무리 못해도 세 가지 명의라도 6, 7, 42. 와, 제가 지금까지 많은 조합을 설명하면서 탑 랭킹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정적으로. 똑같은 부패 정도, 비리의 정도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합원들이 좀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특정 법무법인을 들먹이자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무법인 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합에. 네. 정말 멋지네요. 그러니까 내가 법률 자문도 하고, 법률 자문 계약을 한 지가 2020년 8월 31일인데 2020년 9월 7일 날 이 계약을 주식회사 진홀딩스라는 회사가 가져갔단 말입니다. 내가 자문하는데 법률 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나는 이 조합의 계약에는 관여가 안 해야 제3자로서의 법률 자문이 되지 않겠어요? 네. 내가 나를 자문할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라고 상식적으로 조합원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요. 소송이라는 것은 원래 채무불이행, 법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자, 여러분이 이주를 할 때 대부분의 재개발조합이 이주비를 서로 받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네. 이주하라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주하라 그러면 또 빨리 이주비를 타야 가서 또 돈을 얻을 거 아니야. 이거 다른 방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주비를 경쟁적으로 신청을 해요. 80%는 자진 이주합니다, 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자진 이주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진 이주 기간은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긴 하지만, 하고 나면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안 했다 이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는 거거든요. 네. 법률 용어로는. 그러면 네. 채무 불이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이사 가겠다는 놈한테 소송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요거 일괄명도 관련해서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아마 발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일괄명도 이거 어떻게든 제가 못하게 막으려고 입주 시기에 소위 말해서 추가 분담금 몰고 나서 그때서 뒤늦게서 이렇게 임원 전원을 해임했던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이 지금 그 전임자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현 조합장이 빚이 없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목련 아파트 주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인데, 그 여자 조합장님이 우리 이름에 저는 그분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임원 그 입주 시에 추가 부담금을 억울하게 냈지만
그 중에 약 40%는 현재 그분이 해임하고 들어가 돌려줬어요. 그리고 현재 소송하고 있는 거, 요런 그 잘못된 소송들 승소하면 추가 분담금 다 돌려주고도 돈이 많이 남습니다. 오히려 이익이죠. 추가 분담금을 안 내도 된데 낸 거예요. 여러분도 미래에 지금 못 바꾸면 미래에 그런 일은 여러분 조합에 반드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거 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재기 시점은 조합이 제시한 2주 기간 만료 3.5개월 전에 미이주 세대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2주 기간을 3개월을 주면 3.5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2주 시작도 안 했는데 소송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주 개시한 2주 기간 만료 3.5개월. 그러니까 물론 개시된 이유니까 그럼 4개월 주면 딱 15일 이후에는 소송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2주를 하고 있는데 가고 있는 사람에게 백파이어를 한다? 뒤에서 총 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갈 사람인데. 네, 맞아요. 대부분 이런 일괄명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소장을 다 집어넣습니다. 다른 조합의 사례예요. 여러분도 일괄명도 하다 보면 100% 그렇게 됩니다. 네. 조합원 본인은 정작 자기가 자기 소송한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계약서가 내가 나를 상대로 소송하세요라는 계약서였다면 여러분 여기다 찬성했겠어요? 이 안건? 안 하죠. 아니 나 이사 갈 건데 왜 나를 위해서 소송하라고 내가 돈을 내야 돼요? 상식적으로 판단할게요. 근데 이런 법무법인들이 있는 한 무슨 뭐 환경연구원 뭐 이런 이상한 이름 쓴 애들이 뭐 조합장들 임원들 교육한다고 하는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국내에. 그런 데 가면 일괄명도 해야 됩니다라고 변호사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일괄명도를 합니까? 자진해서 이사 가는 사람에게 일괄명도 한다. 모든 조합원은 나를 향한 소송비를 내가 내고 부담하고 재개발해야 한다. 이런 어거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비논리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주관리라는 게 뭐냐면 언제 이사 가세요? 이사 가실 때요 한전에 전화하셔야 되고 수도사업소에 전화하셔야 되고 어디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도 요금이랑 미납된 거 다 납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나중에 철거 저기 하니까 본인이 그 건축물만 철거하고 안에 쓰레기가 될 만한 건 잘 비우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안내 전화하는 게 이주관리예요. 그런데 이런 안내 전화를 조합원 한 명당 하는데 외부 업체가 2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조합은 뭐 할 건데요? 아니 그 전화 안내 전화 정도 하고 이사 언제 가세요? 빨리 가세요? 뭐 이런 동료하는 짓거리를 하는 게 200만 원 들어가는 일이다 세대당. 자 그 다음에요 범죄 예방 용역 CCTV만 달았는데 14억 4,200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순찰한다고 돼 있어요. 돈을 많이 받아갖고 싶은데 CCTV만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순찰 같은 거 하겠다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예. 예. 구역 내 순찰 및 긴급 출동 시스템 구축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경찰서 가면 이런 애들하고 협조 요청 안 해요. 이 업체가 할 수도 없어요. 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서울의 모 조합 모 경찰서에 제보해서 실제로 파출소장 데려다가 참고인 조사했어요. 나 그런 회사하고 업무 협조한 적 없다. 범죄방 우리가 했노라 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해서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거 도대체 아무리 대전이 어둡고 대동 489 조합원이 어둡다 해서 이렇게 해먹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계약의 당사자가 여러분의 법률 관계를 자문하는 법인이에요. 그러니 조합원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사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임원을 신뢰한다고요? 그럼 물론 조합원들의 선택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막 뿌리면 되죠. 변호사한테도 뿌리고 뭐 이런 알 수 없는 업체한테도 뿌리고 세대당 한 600만 원이 소요되겠네요. 결국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 범죄 예방 제 카페를 열심히 이들 열심히 조합장이 아니어서 제 카페를 공부하니까 억울함은 많으실 텐데 제 카페를 열심히 공부해서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양산 복잡하게 마정락 조합장님 같은 경우 범죄 예방 용역비로 1,200만 원 들었거든요. 왜요? 법률에 정해진 건 CCTV만 달아라 있지 순찰하라는 말은 조합의 의무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만 해놓고 안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동네 순찰비를 내야 되죠? 거꾸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주관리. 자, 세입자가 살고 있고 조합원은 다른 데 살아요. 세입자 이사 간다고 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주관리비를 내야 되죠? 세입자 이사 간다고 했어요. 왜 이 사람이 명도소송비를 내야 되죠? 개별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개별 한 명 한 명. 네.
아니 여기 내가 집만 사놓고 거기 안 산다고 했는데 내가 왜 순찰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주 관리 하자마자 이사를 갈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집 순찰 비용을 내가 내요? 나 거기 살지도 않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조합원을 하다 보면, 조합의 총회를 하다 보면 사업비 절감하자 그러면 외지인들이 이상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보들이에요. 왜냐면 살지도 않는 사람이 그 동네에다 범죄방 용역 빌린다고요? 순찰해달라고. 우리 세입자가 어쩐 안전하게 내가 순찰비 줄 테니까 200만 원 줄 테니까 순찰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본인들 의사결정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 의사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눈과 귀를 가린 거예요? 누가 눈과 귀를 가리고 법률자문회에서 하는 걸 뭐 한 거예요? 이걸 법률자문이라고. 법률자문 해놓고 내가 내 걸 가져가요?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걸 가르친다든지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오버랩 시키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시정하려면 반드시 시정돼야 될 거고요. 억울한 누군가에게는. 그러려면 임원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최대한 조합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아무리 바보여도 결정할 때는 모르고 결정한 일도 내 돈이 나가는 일인데 들어보고 판단하면 아무렴 지지할까 싶습니다. 또 제가 조합원도 아닌데 괜히 열받아서 미안합니다.